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저절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똑같이 힘든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는 스트레스를 더 받고 누구는 덜 받죠. 이유가 뭘까요? 나는 지금보다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이제 마음이 덜 힘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을 무장해야 될까? 오늘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중력이에요. 어떤 집중력일까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현명한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야 이제 내가 어떤 거에 집중해야 되지? 라는 걸 이제 잘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쓸데없이 완벽에 대한 강박이 없어요. 이걸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강박이 없는 거죠. 그렇게 완벽하게 시작하는 거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그때가 이제 유튜브 그때 지금도 이제 진입하기가 만만치는 않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유튜브 진입하기 어려워 막차 타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아니면 막 시작을 못한다 이래갖고 채널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연예인들이 막 다 들어온 게 아니라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제 지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제 지인들은 전부 다 대부분 완벽에 대한 강박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 지인은 국제정세에 대한 이제 콘텐츠로 시작했는데 일단 전문가들 3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사전에 커리큘럼을 한 3개월치 이상을 짜고 스튜디오를 이제 정하고 그다음 PD도 알아보고 보조작가도 알아보고 그 준비 기간이 한 3개월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거 하다 결국은 이제 시작도 안 하고 엎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마음도 안 맞고 더 이제 잘해보고 싶으니까.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걸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겠어? 안 해! 이렇게 하고 엎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3개월 동안 이미 그냥 대충 시작한 저는 구독자가 100명이었어요. 3개월 동안 100명. 진짜 힘들었어요, 초창기에. 그 지인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대충 시작하냐, 일을. 이렇게. 저는 이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제가 썸네일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제 채널에 맨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썸네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지금은 참 부끄러운데 그때 만들어 놓고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고민한다고 좋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일단 그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면 그냥 뛰면서 생각하자.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이제 이런 게 이제 제가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완벽에 대한 강박 없습니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행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가 하면 완성도에 대한 부담이 줄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단 시작해서 차츰차츰 완성도를 높여가자 이걸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뛸 수가 있잖아요. 중요한 것만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적당한 어느 정도 수준이면 되지 일단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한테 그렇게 이제 자꾸 설득해 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스트레스 지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런 이제 스트레스 지수를 확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일상에 적용을 시작을 하면 뭐든지 일단 어쨌든 액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스트레스를 덜 받는 사람들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건가 하면 타인의 시선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남들에 비해서 스트레스 적은 사람들 대표적인 공통점이죠.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면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치죠, 마음이. 남의 눈 신경 많이 쓰는 건 약간 천성이랑도 관련이 있긴 한데 제 지인도 안 그러고 싶은데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천성을 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관심의 대상이 자꾸 타인이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 관심의 초점을 남이 아닌 이제 나한테 맞추겠다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나로 살고 있냐. 여기에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나, 어떤 모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창립 기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2달 전부터 옷 뭐 입고 가지, 가방 뭐 들고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나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건 어떤 건가 하면, 내가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내 또래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이 물리적인 나이에 비해서 훨씬 더 근육량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팔도 튼튼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짧은 옷을 입어도 팔에 이제 근육이 샥 이렇게 보이는 그런 멋진 모습. 그러니까 옆에서만 있어도 건강한 에너지가 확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 내가 꿈꾸는 로망이야. 자, 이렇게 했다고 나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지금. 내가 되고 싶은 나. 그러면 2달, 3달 이제 부부 동반 모임 날짜가 결정되기 이전에, 그럼 내가 그 모임에 갈 때 정말 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가고 싶어. 여기다 맞춰서 막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뭐 단백질 음료 마시고 뭐 아침에 뛰고 뭐 난리가 났다고 치자고요. 팔 근육 열심히 만들고, 그래서 자신 있게 민소매 원피스 딱 입고 그 창립 기념 부부 동반 모임 파티에 간 거예요. 나의 로망이었다면 그게 이제 실현되는 거죠. 이제 그게 훨씬 더 나를 스스로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포커스가 남의 시선에서 나한테로 온 것뿐이에요. 남이 만약에 그 포커스가 되면 내가 이제 뭐 입고 가지, 뭐 들고 가지 해서 막 가방도 이제 비싼 백을 딱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같이 온 이제 그 동료들, 그 와이프들을 이제 보니까 나는 뭐 그냥 이것도 굉장히 큰 맘 먹고 산 명품 백인데 딴 사람 다 샤넬이고 에르메스면 뭐 내가 뭘 들고 갔더라도 내가 기가 죽는 거잖아요. 이 명품으로 가격 비교하는 것보다 나는 뭐 10만 원짜리 원피스, 민소매 원피스 입었지만 내가 제일 이렇게 튼튼하고 내가 원하는 다 이렇게 근육질의 몸을 이렇게 조금 더 실현했어. 이게 자랑스러워지는 거죠. 자기의 가치 기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해요. 나는 어떤 거를 정말 나답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준을 자꾸 되새겨 보는 거, 나한테 집중해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3번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니까. 통제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휘둘리면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래요? 루저라고 해요. 위너는 뭐예요?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통제권, 주도권 가지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이 부분 체크해 보세요. 난 통제할 수 있는 없는 일과 통제할 수 있는 일을 먼저 딱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이렇게 내 앞에 딱 왔을 때 이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야?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1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자, 통제권 없는 거, 날씨. 내가 통제권 없잖아요. 비 오는데 소풍 가야지 뭐. 근데 투덜거리면서 가겠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까 그냥 비 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져서 뭐 부도났어. 그래서 갑자기 퇴사가 결정되거나 통제가 없는 거죠. 예기치 않게 평소에도 건강관리 잘했는데 예기치 않게 아파. 이것도 통제권 없는 거죠. 또 통제권 없는 거. 직장 상사가 막 짜증내는 거. 절대 나한테 통제권 없죠. 과거에 이미 저지른 흑역사. 지금 후회한다고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죠? 또 애들이 막 대학 갈 수 있을까? 뭐 인성으로는 할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는 거. 이 마음 내 통제권 바뀝니다. 미래 역시 내 통제권은 아니거든요. 자, 구분했어요. 2번째 단계. 통제권이 없다면 그 일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나의 통제권 바뀌구나. 스트레스 받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디다가 이제 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내 통제권 안에 있는 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시도 때도 없이 히스테리 부리는 거 통제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너랑 영원히 같이 갈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화내세요. 나 정서적으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내 통제권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모니터 안에 있는 내 보고서. 이건 내 통제권, 진짜 그야말로 내 손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통제 가능하니까 완벽에 가깝도록 내가 집중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 그런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자, 스트레스
덜 받는 사람들 공통점, 자신만의 해소법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 인생 무기죠. 스트레스나 긴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만일 그렇게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살면서 늘 스트레스나 불안, 긴장이 다가올 때 내 안에 또 쌓였을 때 그걸 어떻게 푸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 방식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특히 이제 프리랜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이 이렇게 딱 균일하진 않아요. 사회적인 어떤 변화, 뭐 코로나라든지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요즘 상황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이러면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매출이나 일도 이제 너를 뛰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갑자기 일이 영향을 받게 되면, 그렇게 일이 확 줄어들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보통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들은 일이 이렇게 없어서 어떡하지? 매출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나 하면, 그런 불안에 일이 없어질까 봐, 아니면 매출이 떨어질까 봐 불안한 마음에 정면으로 맞서는 거예요. 그런 불안이 제일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 왔구나, 불안. 자, 1라운드 시작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정말 일이 너무 많은 사람처럼 일하는 거예요. 당장 이번에 강의가 너무 줄었네? 이렇게 돼도 사실 그 시간을 채울 일들은 너무 많아요. 이제 특히 저처럼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은 뭐 신간도 준비하고 유튜브도 영상도 미리미리 만들어두고 강연 주제를 달리해서 뭐 여러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사실 하려고 들면 이제 끝도 한도 없이 레벨업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일부러 도서관에 가서 종일 날을 가둬놓고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일하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이제 밤 9시부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운동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 평소보다 더 운동 많이 하고 더 일을 많이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잠들 때 열심히 일했으니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자, 나는 준비가 돼 있어. 기회는 이제 이렇게 되면 준비를 잘 해놓으면 기회는 널린 거야. 이렇게 하면서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도 해소되고 스트레스도 당연히 줄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일이 많을 때는 정신없이 바쁘니까 또 다른 스트레스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해야 되는 일 외에는 쉬는 거예요. 놀고 쉬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뭐 재미난 거 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해소되는 걸 느끼죠. 제 방법을 여러분들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보통 일이 없을 때 쉬고 일이 많을 때 또 그 일 때문에 더 허덕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는 일.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아예 없다. 뭐 이런 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내내. 그러나 내가 맘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10분의 1로도 줄일 수 있고 100분의 1로도 사실 줄일 수가 있죠. 여러분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한 방법이 바로 내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리는데 최선을 다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아주 뚝뚝뚝 이렇게 떨어뜨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